하늘의 탱크 킬러 아파치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군의 주력 공격 헬리콥터를 알아볼 텐데요. 베트남전은 정말 많은 무기를 낳았습니다. AC-30 같은 무기처럼 말이죠. AC-30에 관한 영상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 시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무기뿐만 아니라 공격 헬리콥터도 개발된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베트남의 제공권은 완벽하게 미군이 장악했습니다. 베트남전은 미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육군이 수송헬기를 통해 작전 지역에 투입되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베트남과 같은 정글 지역이나 산악 지형이 많은 경우는 비행기를 통해 투입되면 이후 착륙이 어렵기에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쉽게 착륙하고 병력을 투입 가능하고 빠져나오기에도 안성맞춤인 헬기가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헬기에 가장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울창해서 헬기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착륙하거나 병력 투입을 위해 속도가 느려졌을 때 갑자기 베트콩들이 튀어나와 공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자 미국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헬기에 무기들을 달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정찰 헬기였던 UH-1을 개조해 UH-1C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시초의 공격 헬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체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애초에 공격용이 아닌 정찰용 헬기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공격 헬기를 아예 새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착륙 지점에서의 안전 확보도 가능하며 적의 기갑 전력까지 파괴할 수 있는 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대표 공격 헬기 아파치가 개발됩니다. 1975년 9월 30일 아파치가 첫 비행을 하게 됩니다. 실용 개발은 198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난 1983년부터 양산을 시작해 1986년 4월 미군에 도입되었습니다. 공격 헬기 개발 배경과 역할도 알겠는데 많은 공격 헬기 중에서 왜 굳이 아파치가 유명한 것일까요? 과연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파헤쳐봅시다. 정식 명칭 AH-64 아파치, 최고 속도 시속 365km, 탑승 승무원 2명, 단가 221억 원. AH-64 아파치 헬리콥터는 크기가 꽤 큰 중형 헬리콥터입니다. 아파치는 기존 공격 헬기들이 방호력이 약해 생존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했습니다. 무려 1100kg 무게의 장갑을 두르고 있습니다. 헬기가 갖고 있는 방탄치고는 굉장한 양입니다. 그렇게 23mm 탄 정도의 공격은 충분히 견딥니다. 웬만한 중기관총 공격에도 끄떡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명의 조종사를 활용한 것도 생존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앞에 타는 부조종사는 조종보조와 사수의 역할을 맡습니다. 뒤에 타는 주조종사는 실질적인 조종을 맡습니다. 둘 사이에는 두꺼운 방탄판이 존재하는데 한 명이 폭탄, 총탄 등의 공격을 받아도 남은 한 명은 피해를 덜 입도록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생존해도 작전이 가능하고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지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세심한 부분들이 아파치의 생존성을 매우 높였습니다. 무장력도 엄청납니다. 30mm M230 기관포와 헬파이어, 스팅어, 사이드와인더, 히드라 70mm 로켓까지 많은 종류의 미사일을 탑재해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아파치는 1989년 12월 20일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해 독재자를 체포한 파나마 침공에서 첫 번째 실전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8월 2일 이라크와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이 싸운 걸프전에서 맹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걸프전에서만 500대의 전차와 500대의 장갑차를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대공포와 포대 진지를 무려 150곳 파괴했습니다. 많은 나라는 미군의 아파치 헬기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걸프전 이후 미국은 AH-64 아파치를 AH-64D로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안 그래도 엄청난 AH-64 아파치를 더 개량한다는 것이죠. 정식 명칭은 AH-64D 아파치 롱보우인데 회전 날개 위에 붙은 큰 레이더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마치 조기 경보기를 연상케 하는데요. 레이더의 이름은 AN/APG-78입니다. F-22에 사용되는 AN/APG-77 레이더와 비슷한 체계를 사용 중입니다. 아파치의 AN/APG-78 롱보우 레이더는 어떠한 기상 조건에서도 밤낮 상관없이 자동으로 최대 16개의 표적을 수색하고 탐지하며 추적이 정확하게 가능합니다. 다수의 타격 대상이 있다면 누굴 먼저 타격해야 모두를 함께 제거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여 타격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량형인 AH-64E 가디언 버전은 전자광학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M230 30mm 기관포가 사수가 고개를 돌리는 방향으로 총구가 따라가 표적을 정확하게 조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이 도망치거나 갑작스럽게 튀어나와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MUMT라는 기술도 적용되었습니다. 가디언과 무인 공격 헬리콥터의 결합인데요. 가디언을 중심으로 MQ-1C 무인기들을 함께 조종하는 것입니다. 가디언 공격 헬기가 여러 대의 무인기와 함께 다수의 적을 타격합니다. 훨씬 많은 화력을 소수의 조종사가 내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AH-64 이 가디언을 이용해서 MD-500이라는 소형 공격 헬기를 개조해서 만든 AH-66 UAV를 3대가량 조종할 수 있습니다. 헬기 한 대에 4대의 헬파이어 미사일이 장착되는데 총 12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추가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1200대가량의 아파치 헬기가 생산되었습니다. 아파치 헬기는 개발 당시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세계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카모프 52와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탱크 킬러 AH-64 아파치를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